안녕하세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맛있는 지식 3분 식사입니다. 여러분 쌀국수 좋아하시나요? 쌀국수 드실 때 한 움큼씩 넣어 먹으면 국물이 시원해지고 아삭한 식감이 더해지는 채소가 있죠? 바로 숙주나물인데요. 콩나물 같기도 하지만 또 콩나물과는 생김새나 식감도 완전히 다른 이 숙주나물은 왜 숙주라고 부를까요? 콩나물은 우리가 흔히 대두 또는 메주콩이라 부르는 콩의 싹을 틔운 것이고, 숙주나물은 대두보다는 작은 녹두라는 콩의 싹을 틔운 채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콩나물의 콩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두 또는 메주콩을 일컫는데, 다른 아시아권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는 콩나물이라고 하면 흔히 녹두콩의 싹을 틔운 녹두나물을 생각하고 녹두나물을 흔히 먹지요. 대두의 싹을 틔운 채소를 콩나물이라 부르고 흔하게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콩나물 무침, 콩나물찜, 콩나물국, 콩나물밥 등 콩나물을 활용한 다양한 조리 방법이 발달한 곳도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서양에서는 콩은 조리해서 삶거나 스튜로 만들어 먹는 것이지, 이렇게 싹을 틔워 채소처럼 먹는 방식은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콩에서 싹이 트고 뿌리가 자라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먹지 못하는 변질된 상태로 보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녹두의 싹을 틔운 이 채소를 왜 녹두나물 혹은 콩나물이라고 하지 않고 숙주나물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썰이 있지만 가장 그럴듯한 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조선 초기, 조선의 제4대 왕이었던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왕위는 장자가 승계한다는 원칙에 따라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인 문종이 조선의 제5대 왕으로 즉위하죠. 하지만 문종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재위 2년 4개월 만인 향년 39세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다음 왕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문종의 첫째 아들인 단종이 제6대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단종은 왕이 되기에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당시 나이가 겨우 12살이었죠. 이때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이 기회를 노립니다. 수양대군이 자신의 세력을 도모해 쿠데타를 일으켜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이양받아 조선 제7대 왕인 세조가 됩니다. 이를 계유년에 어지러움을 안정시킨 일이라 하여 계유정난뒤라고 합니다. 수양대군의 왕위를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세운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신숙주입니다. 신숙주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세종대왕이 하루는 어느 집현전 학자가 늦게까지 책을 읽다 잠들었길래 직접 자신의 골룡포를 덮어줬다는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신숙주입니다. 책을 읽으려고 집현전 숙직을 도맡아서 했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지독한 독서광이었으며 소문난 수재이자 책벌레였습니다. 세종은 신숙주를 높이 평가해서 아들인 문종에게 신숙주는 크게 쓸 인물이다 라며 자주 칭찬했다고 합니다. 사실 세조가 단종을 왕위에서 몰아낸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문종 그리고 단종은 왕위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적합하게 왕위를 물려받았고, 연산군이나 광해군처럼 폭정이나 실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종의 첫째 아들인 단종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쿠데타로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자 단종을 따르던 신하들은 이후 기회를 틈타 단종의 복위를 꾀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조를 따르는 일파들을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신숙주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고 맙니다. 결국 단종 복위 계획은 탄로나게 되고, 이에 분노한 세조는 이들을 잡아들여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 했던 6명을 거열령에 처하는데, 이들이 바로 죽음으로써 단종에게 충성을 다한 6명의 신하라고 하여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벼슬을 내려놓음으로써 세조의 통치를 거부한 6명의 신하들을 생육신이라고 합니다. 조선은 유교 사상이 곧 국가의 기반이었고 충과 효를 매우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에게 총애를 받았던 신숙주가 문종과 단종에 대한 충심을 버리고 또 왕위장자 승계 원칙을 버리고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도움을 준 것을 두고 후세 사람들은 변절자라며 비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녹두나물은 고사리, 시금치 등 다른 채소에 비해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상하고 변하는데 신숙주처럼 잘 변한다고 해서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숙주의 후손인 고령신 씨의 자손들은 녹두나물을 절대 숙주나물이라 부르지 않고 반드시 녹두나물로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숙주나물 얘기를 했더니 벌써 배가 고프네요. 오늘 점심에는 숙주나물 한 가득 넣은 시원한 쌀국수 한 그릇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맛있는 지식 3분 식사였습니다.